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중국 14일 제네바에서 첫 AI 회담, AI 위험성 논의. 미국과 중국의 현지 시간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AI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 완화 방안을 처음으로 논의합니다. AI 기술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미중 양국이 AI가 인간이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군사적 위험성 등을 논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AI 기술과 관련한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주요 2개국의 첫 회담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오픈 AI 보고 듣고 말하는 새 AI 모델 GPT-4o 출시.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현지 시간 13일 보고 듣고 말하는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오픈 AI의 미라 무라티 최고 기술 책임자는 이날 라이브 행사를 통해 GPT-4o라는 이름의 새 AI 모델을 공개하고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GPT-4o는 주로 텍스트를 통해 대화할 수 있었던 기존 모델과 달리 이용자와 실시간 음성 대화를 통해 질문하고 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AI 모델입니다. 게임스톱 AMC 등 밈 주식 다시 폭등, 포효하는 야옹이 활동 재개. 게임스톱, AMC 엔터테인먼트 등 이른바 밈 주식들이 현지 시간 13일 폭등했습니다. 이들 주가가 폭등할 별다른 펀더멘탈 호재가 없었지만 게임스탑의 주가는 무려 74.4% 급등했습니다. 또 다른 밈 주식 AMC 주가도 78.35% 상승했습니다. 지난 2021년 밈 주식 열풍 방화세를 당겼던 개미 투자자이자 월스트리트 배츠의 블로거 포효하는 야옹이가 소셜미디어 X에 그림 한 장을 올린 것이 이날 밈 주식 폭등을 촉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주요 지수들의 향방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고요. 나스닥이 소폭 반등에 성공을 좀 했습니다. 오랜만에 밈주식 열풍도 불었습니다. 밈주식 투자자로 유명했던 키스길이 3년 만에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사진 한 장을 X 계정에 올렸는데요. 다시 한번 시장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로 풀이를 하게 되면서 밈 주식이 좀 폭등을 했습니다. 게임스탑의 주가가 70%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지표를 확인하고 가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고요. 오늘 저녁에는 PPI 그리고 내일은 CPI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발표를 앞둔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은 어떤 향방을 좀 보이게 될까요? 또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PD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만나 뵈서 저도 너무 즐겁고요. 오늘 시장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자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어제 미국 시장 오늘 뉴스 헤드라인들 보니까 CPI 눈치 보느라 이렇게 혼조세다 하는데 막상 지수 마감 보면요, 이렇게 혼조라는 느낌이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라인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어쨌든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그동안 우리가 좋아했던 빅테크 기업들이나 반도체 쪽에서 조금 조정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체감상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이 자금들이 건전한 순환매를 통해서 골고루 오르고 있다. 이거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저께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향후에 반도체 주도주는 포트폴리오 꼭 있어야 되고 지금 순환매 장세에서 돌고 있는 화장품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종목씩 넣어두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우리 오늘의 승부주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매우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어저께 소개해드렸던 우리 종목이 와우, 아주 수익률 좋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KSP가 이거 하루치 수익률입니다. 무려 28% 수익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현대차
저 무거운 몸집으로 무려 2% 수익을 냈습니다. 현대차가 2% 오른 거면 중소형주 한 10% 오른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AS 받아볼 텐데 일단 KSP 같은 경우에 우리 유창희 대표님이 어저께 제안을 드렸지만 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도 예전에 제안을 드렸으므로 두 분께 AS를 한번 받아볼 텐데요. 일단 먼저 유창희 대표님이 어제 소개시켜 주셨고요. 네.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 종목 급등이 나왔으니까 이제 수익 실현하고 이제 다른 종목 보면 좋을지 아니면 그냥 끝까지 갈지 한번 AS 부탁드릴게요. 뭐 일단은 당연히 뭐 목표가에는 도달했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은 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 어저께 이제 말씀드린 게 기자재, 조선주 기자재 모두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좀 준비해보자, 대비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저께 시장이 썩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조선주가 좋았고요. 그러면서 기자재도 같이 올라갔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제 지금 시장의 수급의 하마, HD 현대솔루션이 좋은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또 주말에 나온 뉴스, 머스크 쪽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좀 그 작년에 메탄올 수주한 거 일단은 중지 소식이 나왔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그 이쪽 섹터에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KSP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 쪽으로 해서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픽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뭐 어제 하루 상당히 좋은 결과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일정 수익이 나면 또 일부 수익을 챙기고 그다음에 가져가는 게 편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대표님 어제 머리를 이쁘게 이제 디자인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머리도 이발하시고 수익률도 시원하게 내셨습니다. 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도 KSP 거의 뭐 레전드인데요. 어제 유창희 대표님도 레전드지만 KSP 또 이전에 예. 제안해 주셨고 거의 뭐 40% 이상 수익률을 기르고 있습니다. 네. 김성규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이제 KSP 여기 이 정도면 됐다. 아니면 끝까지 또 승부를 보자. 어떻게 승부 보실 건가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항상 그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한 번 정도는 일단은 절반 정도는 익절하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더 들고 가신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되긴 하는데 현재 자리에서는 약간은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 대략 한 6,5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 이상은 가능하면은 이제 돌파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을 보고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 KSP가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면 스펜더 밸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품들, 특히 엔진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유지 보수를 위해서 들어오는 상당히 오래된 배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러나 지금 조금은 고점이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 해당 종목이 또 조선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AS도 할 겸 조선업종도 한번 더 체크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지속적으로 조선주에 대한 멘트를 주셨고요. 저는 부정적이었어요. 이 백고동을 믿어도 됩니까? 항상 백고동이 오르면은 배가 침몰을 하는데 이 주가가. 근데 이번에는 믿어도 됩니까? 왜냐면 저는 조선주에 많이 당한 개인 투자자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진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께 똑같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유창희 대표님, 네. 이 정도면은 이제 좀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우리 조선주의 영광을 네.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미 영광은 되찾았죠. 꽤 되찾았어요. 오래전에 되찾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조선 배라는 게 오늘 수주를 해서 내일 공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빠르면 한 3년, 길면 뭐 한 4, 5년도 걸리는 거다 보니까 이미 이제 옛 영광을 되찾은 지는 벌써 한 2, 3년 됐는데 실적이 못 맞춰졌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저가 수주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인도를 하다 보니까 뭐 다들 아니 좋다고 저도 뭐 조선주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주가는 정 반대의 모습이었었던 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믿어도 되는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은 이제 그 악성 매물 어떻게 보면 배들이 다 인도가 끝났고 이제는 이제 비싸게 건조한 배들이 인도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계속 좋은 배들, 그러니까 뭐 비싼 배들이 계속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또 중국이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이 뭐 전체 물량 중에서 우리나라를 이겼다. 그래서 뭐 이거 중국 무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중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수주하는 배들은 중국 국가에서 쓰는 배들이 상당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배를 더 수주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처럼 왜냐 수주를 하려면 또 도크 투자도 해야 되고 막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 워낙에 딘 적이 많다 보니까 수주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든 현대중공업이든 하나오션이든 뭔가를 더 도크를 늘리고 싶어 해도 기자재 업체들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예전에 이제 그 형님들 믿고 투자했다가 완전히 망한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투자가 공격적으로 안 늘어난다는 자체는 안정적인 그 수주 잔고가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배를 안 만들면 다른 나라에서 배를 못 만드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배를 안 만들면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빼앗기지 않겠냐 하겠는데 지금은 그냥 아직까지는 제가 듣기로는 선사들이 그냥 기다리겠다 그러면 뭐 5년이든 뭐 몇 년 기다리겠다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도 주가에는 아직 덜 반영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전히 긍정적이다. 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도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얼마나 기대하면 좋을 것 같다. 생명력은 얼마나 이 사이클이요? 최소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이요? 예. 저는 일단 3년 정도 보고 있고요. 보통 2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밀려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수주 대기 물량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앞으로 있을 일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정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배들이 이제 IMO 2020에 맞춰서 저유황 벙커시로 가든지 아니면 친환경 추진선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기존에 있던 낡은 배를 어떻게든 선급협회에다 가서 우선은 우선은 검사는 통과하고 그 다음에 계속 운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유지보수를 위해 가지고서는 수리도크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리도크 관련돼 있는 종목들 그래서 조선소부장이 그쪽에서부터 이제 매출을 올리기 시작할 수 있다. 특히 탈황시설, 탈질시설 관련돼 있는 그쪽 관련된 것들이 좀 더 많이 뜰 수 있다는 걸 먼저 보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우리도 이제 도크가 좀 빌 때가 되니까 그때에 맞춰서 고부가 가치선들 특히 LNG 추진선이라든가 암모니아선 그다음에 화학선들, 케미컬 탱커, 그다음 벌크선 이런 것들이 쭉 계속 들어오고 필요하면 FPSO 같은 좀 더 그 시추형 같은 거 이제 비록 초반에는 우리가 엄청나게 손실을 봤지만 이제 경험이 쌓여 있는 그런 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배들도 들어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조선 업종은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 우리 오늘의 승부주는 뭐든지 압축해가지고 계속 추적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방송만 보시면 또 조선 업종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 집중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유창희 대표님한테 약간 예지력이 있으실까요? 어제 챗GPT가 기습 발표를 했어요. AI 관련돼서 이제 4.0 네. 옴니 모델을 기습 발표했는데 제가 대충 이렇게 이제 기사들을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미 7시 다른 방송에서 다 얘기했을 테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초점이 맞춰지는 게 바로 언어, 번역 관련된 AI거든요. 네. 근데 애플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같고 여전히 포커싱이 지금 번역.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시겠죠? 네. 우리 유창희 대표님이 플리토라는 기업을 이 해당 방송 오늘의 승부주를 제안을 주셨는데 이 플리토가 말뭉치죠? 네, 말뭉치. 이 통번역 관련된 AI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탑이고 전 세계에서도 상당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죠. 이쪽에서 오늘 뭔가 움직임이 클 것 같은데 미리 축하드리고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AI 관련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쪽, 특히 이제 대규모 LLM 쪽이 아니라 약간 소규모 쪽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미 좀 이슈가 좀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좀 후속 주자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고민을 했다가 결국 이제 언어 장벽이 여전히 문제가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플리토를 말씀드렸었고 플리토가 상당히 기술력이 높고요. 또 나온 뉴스를 보면 우리가 이제 AI 아버지 알트먼을 만났다라는 얘기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오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AI 관련된 공개했고요. 일부 공개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오늘이죠. 이제 오늘. 그
구글이 발표를 하니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 6월 하여튼 6월 중순쯤에 해서 또 애플 WDC인가요? 거기서 또 AI 관련된 얘기 좀 있을 거고 계속 이슈들은 조금 이제 5월 말, 6월 한 초중순까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 쪽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지난 그 1월 달, 2월 달의 모습처럼 좀 이벤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AI 관련돼서는 우리 유찬희 대표님이 저번 주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뭐 AI 관련돼서는 요즘 뭐 하드웨어도 있었지만 반도체 수급이 조금 빠지니까 전력 쪽도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소프트웨어 AI 쪽을 소개해 주시면서 플리토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집중하시면요. 항상 우리가 돈이 쏠린 곳을 보고 후회하는데 이 다음 돈이 갈 곳, 수급이 몰려갈 곳을 우리 승부지에서 계속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김성근 전문가님도 어저께 이제 제안해 주셨던 현대차 네. 간단하게 또 AS 해주셔야죠. 네, 일단 현대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지금 자리 보시면 조금 올라갔죠. 여기에서 일단 올라갔을 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25만 원대까지 우선 잡았던 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25만 원대 그 다음에 위로 갔을 때는 27만 원대까지 한번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과연 이 자리에서 기존에 있던 자리 26만 1,000원 이 자리를 과연 넘어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서 이따 25만 원대를 돌파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현대차가 계속해서 나오는 새로운 모델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이제 도심에 있는 도심항공 쉽게 해서 UAM 같은 모빌리티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지만 뒤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게 특히나 수소 쪽인데 특히 수소 관련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지켜본다 하면은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전장이 이제 전기차에서 수소로 넘어가는 부분이 될 거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토요타하고 올해 그다음에 내년까지 한번 크게 한번 좀 그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유창희 대표님이 이슈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그때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조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대응 전략을 짜야 될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엔터주인데요. 지금 엔터주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집안 싸움도 나고 최근에는 이제 핫한 신인 가수분들이 발굴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엔터주들이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이제 성적표를 냈는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뭐 어제는 JYP 엔터가 거의 뭐 두 자리 숫자 하락률을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엔터주는 작년 상반기에 이제 실적 개선세가 보이면서 많은 또 개인 투자분들이 사랑을 했던 그리고 보유자분들도 많은 종목이라서 일단 유창희 대표님한테 엔터주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지금 선 반영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지하를 내려갔어요.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 같은 경우도 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특히 어저께 그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들이 거의 한 85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또 하이브라든지 SM이라든지 저는 SM을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어쨌든 분위기 자체가 실적이나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제 2분기나 3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작년 여름이죠. 정말 여름에 뜨겁게 달궜다가 모든 엔터주들이 대부분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라면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창희 대표님은 만약에 이제 엔터주가 네. 이제 하락을 바닥을 다지고 하반기에 좀 성장을 한다면 SM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나마 좀 SM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SM 이요? 왜냐하면 SM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찌 되었든 이제 카카오하고의 어떤 협업이 잘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SM에 소속된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파워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현재 주가 수준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고 조금 그 상승할 수 있는 룸은 조금 더 열려 있지 않을까,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도 저번 이슈 때 엔터주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CJ E&M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뭐 실적도 준수하게 나왔고 주가도 최근에 반등이 했었는데요. 근데 엔터주 안에서도 이 분위기가 좀 다르죠. SM이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니지먼트를 이용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회사고, CJ E&M 같은 경우는 제작사면서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같은 엔터주 섹터라도 조금 매출에 대한 성향이 다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이 생각하실 때 엔터주의 바닥 여기가 끝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더 심하게 내려갈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것도 하부 섹터로 들어가면은 조금 더 이게 서로 천차만별의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그 현재 기획사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매니지먼트들이 지금 조금 다 떨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연예계에서 지금 현재 특히 이제 이 매니지먼트사가 뭔가 새로운 앨범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결국은 자금이거든요. 자금이 필요하죠. 근데 이 자금이 그만큼 이제 조달이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불경기가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자금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것들이 그러면은 이 기획사들하고 그런 플랫폼으로 가는 이런 CJ E&M이 달랐던 점이 뭐냐면은 CJ E&M은 일단은 자금을 가지고 있고, 즉 자본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투자사 입장에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매니지먼트사들은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그 아티스트들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퍼포먼스를 내주고 이걸 통해서 매출을 끌어내는 구조였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기 위해서는 아마 제가 볼 때 조만간 이런 CJ E&M을 비롯해서 여러 투자사들,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투자사들도 이제는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투자사들하고의 어떤 협업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게 된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저가에서 반등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대략 한 2분기에서 3분기 안에, 즉 이제는 6월에서 9월 사이에는 아마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엔터주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놀라셨을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고요. 엔터주가 많이 떨어졌다면 반면에 좀 많이 올라갔던 쪽으로 본다면 전선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전력망 개혁안 공개가 사실 일정상으로는 5월 13일 날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 내용이 좀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유창희 대표님, 일단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네. 어느 정도 공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개된 후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일단은 전선주들이 좋은 이슈들이 상당히 좀 압축되면서 주가에 반영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변동성 높은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엔 주가는 제자리 걸음을 보여주지 않을까. 어저께 같은 경우도 12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전력 인프라 쪽은 쉬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공교롭게 딱 12시 반 넘어가면서 1시부터 차익성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좀 약간의 고점 신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무조건 기술적 분석이 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약간 이제 쉬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은 짧으면 한 1, 2주, 길면 뭐 한두 달 정도는 옆으로 행보.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흐름을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 관련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영향을 좀 같이 받을 수 있는 섹터,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섹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꾸준히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력이나 전선 쪽은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씩 보이고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도 함께 좀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집중해 봐야 될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삼성이 아닌 시장을 보자,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은 다시 올라가는 금융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이 아닌 시장을 보자입니다. 삼성이랑 SK하이닉스는 지수 인덱스 종목이기 때문에 네. 같이 따라가는데 일단 흐름이 좀 다릅니다. 삼성은 좀 하락한다면 SK하이닉스는 승승장구하는 흐름이라서 삼성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봐야 된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 시장을 봐야 된다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제
좀 있으면 알겠죠. 좀 있다는 뜻은 이제 다음 주나 5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루머가 나온 게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테스트, 그러니까 HBM이 테스트 통과를 못했다 하면서 지난주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좀 하락을 했고 어제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도 어찌됐든 많이 하락한 건 아닌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해가지고 한 1.5% 고점 대비해서 한 2% 정도 조정을 받았고 하이닉스는 오히려 한 3% 정도 상승을 좀 하면서 역시 이제 하이닉스가 대장인가 하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저는 삼성전자의 악재가 삼성전자의 영향 그 기업만 본다라면 영향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테스트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이 내일 당장 공급되는 게 아니라 정말 빠르면 왜냐면 이 HBM 제품 자체가 한 6개월에서 길게는 한 8, 9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통과를 해도 제품은 내년에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주가에 좀 반영되어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가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소부장단에서는 어쨌든 새로운 어떤 매출을 좀 기대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약간 막힌다라면 아무래도 실망 매물 혹은 그거에 따른 상승이 이제 악재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난 건 없어요. 루머의 내용을 좀 보면 TSMC가 조금 딴지를 걸었다. 왜냐면 어쨌든 삼성과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하이닉스의 조건을 내걸면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삼성은 이 조건이 안 된다 하면서 엔비디아 쪽에다가 압박을 했다라는 썰이 좀 있죠. 하지만 이건 이제 8단 기준이고요. 12단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제품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내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움직임이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삼성전자 이 루머가 맞다고 해서 삼성전자 급락이 할 것인가? 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HBM 때문에 올라왔었던 게 지난 3월 중순쯤이죠. 그러면서 사인 한 장 그 사진 가지고 주가가 20% 올라왔다가 다 지금 상당 부분 되돌려 놨거든요. 근데 그때 주가가 한 7만 한 2, 3천 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락할 것인가?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HBM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통 레거시 반도체로 수익이 좋다라는 게 확인시켜 줬거든요. 그럼 그 프리미엄이 지금 주가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생각하고 있고 또 반대로 탈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락할 것인가? 전 그건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HBM 시장이 현재 규모가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년에는 현재는 HBM하고 일반 레거시 반도체가 한 8대 2대 8이나 3대 7 정도인데 내년 정도 된다라면 5대 5 정도까지 거의 2배 정도 이상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삼성전자가 일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마이크론이 일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의 캐파가 줄어들 가능성은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통과를 해도 하이닉스의 주가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저는 이도저도 아니면 두 종목을 먼저 동시에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나중에 그걸 확인하고 주식을 사도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부장 쪽은 좀 고민이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HBM 쪽을 말씀드린다라기보다는 HBM이 아닌데도 그냥 얻어맞은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매수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제 내일 시장이지만 이제 내일 이제 미국 CPI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 CPI가 시장을 크게 하락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은 저는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CPI에 대한 오히려 기대감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모멘텀이 좀 연휴이기도 하고 뭐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에 대한 흐름 함께 좀 여쭤봤습니다. 근데 대표님, 정부가 반도체 분야에 한 10조 원 이상 네.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제장에서 사실 크게 반영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소부장이나 팹리스를 좀 지원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럼 이 소부장단에게 호재인지 그리고 정부의 의도대로 해외 의존도가 좀 낮아질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정부가 계속 뭔가 정책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 수 있겠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부 지원을 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그 돈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거나 뭘 하는 건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은 금액인 것이고 결국에는 알짜 기업들은 그게 그러니까 극단적 표현해도 해서 그런 게 없어도 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 주가가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현재 시장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있으면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금리입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이 FOMC가 금리를 일단 올리진 않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인하에 대한 어떤 흐름들 어쨌든 이게 좀 계속 미뤄지고 있는 부분들도 기술주에는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풀어 나가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를 제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 일단 삼성전자를 매수하셨던 우리 주주분들 어쨌든 국민주잖아요. 삼성이라는 기업이. 근데 이제 삼성이 올해 들어서 이런 멘트를 했어요. 2라운드에서는 승리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HBM에다가 이제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다. 그래서 네. 전담팀도 만들고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주주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삼성전자 HBM 뒤처진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도 이 곤욕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번 주 금요일이죠 이 루머가 나왔던 게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도 누구야 또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내 물량 뺏어갈라 그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날 때마다 삼성전자 주가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이거 진짜 아니야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실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어제 좋았잖아요. 이거 이제 SK 하이닉스로 줄 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HBM에서 삼성전자는 거의 뭐 점유율에 없죠. 하이닉스가 다 지금은 다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제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는 이제 다음 세대 HBM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삼성전자가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본다라면 삼성전자가 이 시장을 뭐 빼앗아 온다라는 말은 못하지만 일정 부분의 점유율은 차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뭐 GPU를 만드는 게 꼭 엔비디아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뭐 AMD든 뭐든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들 기업들도 이제 기술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주요 기업들이 자체 반도체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좀 밀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내년 이후부터는 삼성전자 역할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게 정말로 악재면 외국인들이 거의 무차별적으로 매도가 나왔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매수 마감을 했고요. 어제도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매도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살짝 한 700억, 6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고 또 반대로 그러면 하이닉스를 엄청 샀느냐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흐름을 좀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나는 이게 그게 힘들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과를 하든 통과를 하지 못하든 해당 기업의 주가는 상당히 그러니까 두 기업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우상향 기조는 좀 더 유지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두 기업을 동시에 뭐 동일한 비중으로 매수하신 전략 또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차라리 확인하고 매수하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22일이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뭔가 코멘트를 줘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생각도 좀 궁금해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냐 이번 루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찬반이 오가고 있어요. 그 삼성전자는 어쨌든 그 HBM에 뒤처진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상쇄를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김성규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에 줄 서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투자자분들이? 저는 일단은 지금 우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엔비디아하고 TSMC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이 셋이서 지금 현재 하나의 그 AI 반도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침투에 들어가는 양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세 회사의 조건을 다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루머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어느 정도는 좀 뭐라 그럴까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한 그런 루머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보고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HBM 반도체의 그 영역은 아직까지는 AI 반도체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AI 반도체가 과연 매물이 정확히 매출이죠. 즉 실적이 얼마만큼 잘 나오느냐를 보는 게 첫 번째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지금까지는 계속 잘 나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납기 그다음 그의 납품에 대한 것이 다음에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항상 뒷심이 약하기로 소문난 회사였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제 애플이 그래픽 카드를 절대 엔비디아를 안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그럼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손을 잡을 것인지 그러면 아니면은 다른 데하고 다른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이 알파벳 아니면은 메타 플랫폼스 이런 데하고 반의 엔비디아 연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양쪽에 다 공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를 충분히 기억을 하고 그러고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 안에서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이 아닌 시장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주제 다시 올라가는 금융주입니다. 그래도 어제장 안에서는 저 PBR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장 안에서도 힘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오늘도 조금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에 보험이 그동안 좀 흔들렸었는데 이제 바닥에서부터 잡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삼성생명이나 이제 아니면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 그동안에 보험주가 상당히 그동안은 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이제 잡아준다. 즉 바닥을 이제 잡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는 바닥에서 조금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서서히 올라가려는 힘을 축적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에너지로 봤을 때는 이 1분기 실적을 앞두고서 상당히 보험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여기 관련돼 가지고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익률에 관련된 것들로 봤을 때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여기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났을 때 과연 여기에 상당한 물량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지금 매도를 할지 아니면 좀 더 보유를 한 상태에서 끌고서 더 주가를 견인을 해줄 것인지 이걸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걸 봐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은행주가 지금 반등을 했어요. 상당히 좀 떨어졌다가 다시금 반등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 큰 종목, 작은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움직임이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주들 중에서 특히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조금은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특히 이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부동산 PF. 자, 부동산 PF에 대해 가지고서는 증권사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보험사들이 상당 부분 여기에서 보증을 서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조금 두들겨 맞고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그 정부에서도 한 5조 원 정도의 그 긴급한 자금 대출이 이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여기에 PF를 어느 정도는 진정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정은 약간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단 여기서 이제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증권사죠.
증권사가 지금 생각외로 그 PF 부동산 PF 쪽으로 상당히 많은 자금을 넣어놨다가 거기에서 조금 손실을 보는 그런 경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대형사하고 중소형사들의 이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금융주에서는 증권, 은행, 보험 이 3대 섹터로 해가지고서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오히려 보험이라든가 은행권은 저기에서 오히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그 증권, 보험, 은행 이 세 가지가 일단 저 PBR 수혜주로 좀 묶인 바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밸류업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서 뭐 미국이나 일본 출장길에 나섰다라는 기사들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나선 건데 이게 이 기사가 그리고 이 뉴스가 좀 주가에 있어서 레벨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이제 배당 성향이 좋아졌다라는 걸 우선 강조를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자, 그러면은 증권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금융지주사, 즉 은행이죠. 은행지주하고 보험 세 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바로 배당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고 실제로 미국 증시에서는 이 금융권에 있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배당 종목 혹은 배당킹으로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들도 자,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뭐 여러 가지 지급 준비율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본의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은행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배당 성향을 좀 더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외국에서 투자했을 때 너희들이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기사가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오늘의 승부주들 궁금하실 텐데요.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오늘의 승부주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종목을 선정해 주셨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원익 QNC 꼽아주셨고요. 김성규 전문가님은 삼성화재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안에서는 원익 QNC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략 어떻게 좀 세워주실까요? 네,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세계 1위 반도체 쿼츠 기업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로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처가 상당히 뭐 누구나 얘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뭐 램리서치 등 다양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의 성장함으로 인해서 매출 성장, 올해 실적 개선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세라믹 소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각 관련해서의 그 장비 부품은 보통 교체 주기가 이제 한 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금액은 뭐 아주 비싼 금액은 아니지만 한 50만 원 정도 내외에서 금액이 형성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반도체 생산이 많아질수록 소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 생각하고 있고 장비에 들어가는 제품 같은 경우도 한 2, 3년 정도 단위로 교체를 하는데 이건 금액이 한 3, 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모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계속해서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쿼츠 사용량이 계속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사용처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반도체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 쪽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화장품 쪽으로도 세라믹 관련해 가지고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제품, 이 소재의 사용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 또 미중 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좀 가격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원익 QNC가 이쪽 관련된 어떤 수익 수혜를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화장품 사업 부분도 일부 이제 제품이 들어가는데
원익 QNC 전체 마진이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 보면 한 15%, 1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품 쪽은 뭐 100% 공개가 된 건 아니지만 40% 정도 영업 마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이제 이 제품이 뭐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발 그 그러니까 HBM하고 연관성은 상당히 적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해서 이제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쪽이다 보니까 꼭 이게 뭐 HBM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쪽으로 해서 계속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가가 하락이 뜬금포로 하락이 나왔을 때 약간 소재라든지 HBM하고 연관성, 삼성 관련된 HBM하고 연관성이 적은 기업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삼성하고 연관성이 좀 없는 기업, 그러니까 원익 QNC가 연관성이 없다, 제한적이다 이번 이슈에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오히려 이제 신고가 패턴을 가려다가 약간 주가가 조금 멈칫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1차 목표가 한 38,000원 열어놓고 있고요. 한 31,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 31,500원이 어떤 자리냐면 지난 1월 달에 한번 급등했다가 넘기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던 자리고 이번에 결국엔 3월 달에 돌파했다가 좀 횡보하다가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 조정식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찬물 끼얹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개인 투자 공식으로 봤을 때 역사적 신고가를 세운 종목 플러스 네. 증권사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다. 이러면 매도 신호 아닌가요? 근데 이제 역사적 신고가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게 지금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한 4년 가까이 횡보를 하고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한 그동안의 고점을 많은 수렴을 거치다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자리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전력, 변압기라든지 전선주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었다가 뭐 여기서 만약에 또 목표가가 뭐 엄청나게 상향되거나 한다라면 좀 약간의 고점 신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원익 QNC 같은 경우는 뭐 그 최근 4년 동안 투자하신 분들을 보면은 이자도 못 건졌다. 라고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에 대한 루머는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일단 이 이슈와는 동떨어진 좀 관련성이 적은 종목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원익 QNC고요. 목표가 3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승부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화재인데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금융이나 보험 이런 쪽에 좀 터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일단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 계열이죠. 그러니까 보험사도 이제 생보가 있고 손보가 있고 그다음 재산보험 그래서 요양이라든가 장기로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보험하고 좀 다르게 어느 정도 다른 대비해서 좀 이 수익률이 좀 더 좋은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지금 현재 여기 볼 때 최대 PF 한 5조 원 정도 이거를 들이면서 이제 보험주들이 숨통을 틔우고 있는데 특히 생보 쪽으로도 예지가 가고 있지만은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손보호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체적인 능력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고 굉장히 가지고 있는 자금 유보금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이 종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서 손보호에서 이제 펫보험, 많은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좀 많이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은 그래도 이 애완동물들을 그냥 물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손해보험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삼성화재에서 펫보험을 진출하고 나서 이제 그동안에는 독점이었던 메리츠 화재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펫보험으로도 좀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여기에 여기에 FC들이 노조를 만들었는데 이들 노조하고도 또 단체 협약을 맺는 등 뭐 여러 가지 노사관계 개선에도 상당한 주력을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걸로 보면은 제가 볼 때
보험주 중에서도 손보, 그중에서 삼성화재 같은 경우 대장주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봤을 때 이제 세 번째 올라가는 자리가 있죠. 그래서 많이 위험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많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여기에서 이제 급등을 했죠. 그 갭 상승을 하고 급등을 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한번 치고 올라갔을 때는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즉 여기에 34만 3천 원짜리 이 자리를 만약 돌파했을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조금 더 강한 신고가를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삼성 그 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이 자리가 역사적인 거의 고점이었는데 여기서부터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이제는 거기서부터 이제 더 올라가면은 충분히 그 이 외국인들이 특히나 눈여겨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저는 이 삼성화재를 고르게 되었고요.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목표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38만 원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만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꽤 높게 잡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손절을 할 경우에는 30만 원대에서 손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아래 27만 원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자리를 잡아주신다 그러면, 자, 다시금 30만 원에서 떨구고 난 다음에 27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27만 2천 원이죠. 이 정도 자리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충분히 여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승부주인 삼성화재 확인해 봤습니다. 유보금이 크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38만 원으로 단기적으로 좀 짧게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들 하루 동안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장, 내일장 2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방송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삼성이 아님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을 보자라고 조언해 주셨고요. 김성규 전문가님과 다시 올라가는 금융주들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로는 원익 QNC 그리고 삼성화재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